취재 결과 비행 기록 장치를 분석 컴퓨터와 연결할 커넥터가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경우 비행 기록 장치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에 보내야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통상 미국의 블랙박스 분석을 맡길 때 배편에 실어 보내는데 이러면 운송에만 많은 시일이 걸립니다. 항철이는 이번 참사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사관이 비행 기록 장치를 직접 들고 항공기에 타 미국으로 가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실제 비행 기록 장치를 미국에 보내게 되면 블랙박스 해독에만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 사고 원인 규명이 지연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블랙박스 중 비행 기록 장치는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을 밝힐 핵심 열쇠입니다. 네모난 전원 박스에 동그란 소화기 모양의 저장소가 붙어 있는 형태인데 사고 후 두 부품이 분리되긴 했지만 모두 찾았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비행 기록 장치를 분석 컴퓨터와 연결할 커넥터가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경우 비행 기록 장치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에 보내야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통상 미국의 블랙박스 분석을 맡길 때 배편에 실어 보내는데 이러면 운송에만 많은 시일이 걸립니다. 항철이는 이번 참사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사관이 비행 기록 장치를 직접 들고 항공기에 타 미국으로 가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실제 비행 기록 장치를 미국에 보내게 되면 블랙박스 해독에만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 사고 원인 규명이 지연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대다수가 생존하는 기적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보는 전문가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둔덕의 설치 경위 등을 알기 위해 2023년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즉 방위각 시설 개량 사업을 담당했던 설계업체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설계한 거라서 사실 둔덕 위를 설계한 거거든요. 그 밑에는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는 애초에 설계 도면 받을 때부터 있었던 거라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한국공항공사에도 문의했습니다. 공사 측은 콘크리트를 30cm 정도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계업체는 로컬라이저 부분만 설계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고 한국공항공사는 다 지어진 무안공항의 유지 보수를 맡아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설계 당시부터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경위에 대해 파악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빼곡하게 기록된 종이 서너 장이 부서진 항공기 파편 주변에서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난 기체에서 튕겨져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운영 매뉴얼의 일부입니다. QRH라고도 불리는 이 매뉴얼은 2,000쪽에 이르는 두꺼운 설명서인데 조종석 옆 기장과 부기장의 손이 항상 닿을 수 있는 곳에 기체마다 2권씩 비치됩니다. 취재진이 발견한 페이지에는 보잉 737-800 기종이 랜딩 기어를 내린 상태에서 최소 동력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적혀 있습니다. 엔진 2개가 모두 꺼진 기체를 착륙시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흔적으로 전문가들은 추측합니다. 부기장한테 요청을 해서 그 매뉴얼을 꺼내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알아보자. 또 얼마나 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면서. 발견된 매뉴얼엔 의도적으로 뜯어낸 것으로 보이는 자국도 남았습니다. 그거를 다 펼쳐놓고 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 필요한 부분만 급하니까 쭉 뜯어버려가지고 요거만 가지고 계산하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 매뉴얼 조각 가운데서는 무리에 비상 착륙하기 위한 절차도 일부 발견됐습니다. 메이데이 선언부터 사고 순간까지 드러나지 않은 6분 사이 조종사들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상 착륙을 대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취재진이 발견한 매뉴얼 조각은 정부 합동조사단이 수거해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어두웠던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도 2025년 첫 해가 떠오르고 유족들은 뜬 눈으로 새해를 보냈습니다. 참사자들을 기리기 위한 행렬 또한 더 커졌는데요. 봉사자들은 떡국을 유가족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요. 전국 각지에서는 유가족을 위한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추모객들은 몇 시간을 기다려 조문을 하기도 하고
공항 담장에 손편지로 애도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가득한 손편지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편지 하나. 이 편지 속에는 이미 훌륭했고 충분히 잘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마음을 울리는 편지에 누리꾼들은 조종사의 친형이 쓴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지난해 연말, 2025년에 접어든 올해는 더 이상 눈물 짓는 날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는 처음엔 남쪽에 사고 여객기는 처음엔 남쪽에서 북쪽으로 들어가는 1번 활주로로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착륙 실패 후 다시 떠올라 복행을 시도했고 이후 1번이 아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리는 활주로 1구로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는 활주로를 북쪽으로 연장하는 공사로 첫 300m가 폐쇄된 상황, 차량 통행 등을 위해 기존 종단 안전구역과 활주로 일부를 쓸 수 없게 된 건데 때문에 1번 활주로보다 짧은 2,500m에 불과했습니다. 사고 초기 활주로 시작부터 1,200m 또는 3분의 1 지점을 착륙 지점으로 추정했던 걸 감안하면 1km 남짓 미끄러지다 활주로를 이탈한 겁니다. 1번 활주로를 택했을 때보다 기체 충돌로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더욱이 2023년 준공 예정이었던 활주로 증설 공사가 예산 문제 등으로 2년 늦춰진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기장의 마지막 모습으로 추정되는 순간이 포착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고 순간이 담긴 영상이 공개된 후 한 누리꾼은 비행기 조정석 콕핏의 마지막 순간을 주목했는데요. 확대된 사진에는 콕핏 유리창 안쪽으로 기장이 팔을 뻗어 머리 위쪽 패널을 만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사고기 기장님의 마지막 그 최후의 순간까지 콕핏 패널에 손이 일하며 당신은 최선을 다하셨으리라 믿는다라고 전했는데요. 누리꾼들은 동체 착륙은 너무 안정적으로 보였다. 모든 경험을 쏟아내 최선을 다하시고 충격 대비를 위한 자세를 취한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돌덩어리가 있다라고는 거기에 돌덩어리다라고는 생각을 했겠지만 담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했겠지만 거기에 돌덩어리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지난해 개량 공사를 했습니다. 흙과 콘크리트로 만든 둔덕에 다시 30cm 두께의 콘크리트 판을 깔고 그 위에 로컬라이저를 세웠습니다. 콘크리트로 이렇게 상판을 덮는다고 하죠. 안전성 이런 것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보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지난 2021년 공사 입찰업체에 제공한 물량 내역서를 확보해 확인해봤습니다.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의 기초보강 공사에 제곱센티미터당 240kg 강도를 가지는 콘크리트를 사용하라고 규격을 정해놓았습니다. 가로와 세로 1cm 길이 면적당 240kg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건축 전문가는 건물을 세울 때 쓰는 수준의 강도라고 설명합니다. 수량은 약 53세제곱미터를 요청했는데 무게로 환산하면 대략 125톤에 달합니다. 이 정도 강도와 무게면 여객기가 상판하고만 충돌해도 파괴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안전지대를 침범을 할 때까지는 당연히 담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했겠지만 거기에 돌덩어리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당연히 못했다는 거죠. 심지어 실제 현장엔 상판 아래에도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던 만큼 여객기는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랙박스 중 비행 기록 장치는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을 밝힐 핵심 열쇠입니다. 네모난 전원 박스에 동그란 소화기 모양의 저장소가 붙어있는 형태인데 사고 후 두 부품이 분리되긴 했지만 모두 찾았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비행 기록 장치를 분석 컴퓨터와 연결할 커넥터가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경우 비행 기록 장치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에 보내야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통상 미국의 블랙박스 분석을 맡길 때 배편에 실어 보내는데 이러면 운송에만 많은 시일이 걸립니다. 항철이는 이번 참사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사관이 비행 기록 장치를 직접 들고 항공기에 타 미국으로 가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실제 비행 기록 장치를 미국에 보내게 되면 블랙박스 해독에만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 사고 원인 규명이 지연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블랙박스 중 비행 기록 장치는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을 밝힐 핵심 열쇠입니다. 네모난 전원 박스에 동그란 소화기 모양의 저장소가 붙어 있는 형태인데 사고 후 두 부품이 분리되긴 했지만 모두 찾았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비행 기록 장치를 분석 컴퓨터와 연결할 커넥터가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경우 비행 기록 장치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에 보내야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통상 미국의 블랙박스 분석을 맡길 때 배편에 실어 보내는데 이러면 운송에만 많은 시일이 걸립니다. 항철이는 이번 참사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사관이 비행 기록 장치를 직접 들고 항공기에 타 미국으로 가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실제 비행 기록 장치를 미국에 보내게 되면 블랙박스 해독에만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 사고 원인 규명이 지연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대다수가 생존하는 기적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보는 전문가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둔덕의 설치 경위 등을 알기 위해 2023년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즉 방위각 시설 개량 사업을 담당했던 설계업체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위에 설계한 거라서 사실 둔덕 위를 설계한 거거든요. 그 밑에는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는 애초에 설계 도면 받을 때부터 있었던 거라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발주한 한국공항공사에도 문의했습니다. 공사 측은 콘크리트를 30cm 정도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계업체는 로컬라이저 부분만 설계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고 한국공항공사는 다 지어진 무안공항의 유지 보수를 맡아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설계 당시부터 콘크리트 둔덕이 설치된 경위에 대해 파악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빼곡하게 기록된 종이 서너 장이 부서진 항공기 파편 주변에서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난 기체에서 튕겨져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운영 매뉴얼의 일부입니다. QRH라고도 불리는 이 매뉴얼은 2000쪽에 이르는 두꺼운 설명서인데 조종석 옆 기장과 부기장의 손이 항상 닿을 수 있는 곳에 기체마다 2권씩 비치됩니다. 취재진이 발견한 페이지에는 보잉 737-800 기종이 랜딩 기어를 내린 상태에서 최소 동력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적혀 있습니다. 엔진 2개가 모두 꺼진 기체를 착륙시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흔적으로 전문가들은 추측합니다. 부기장한테 요청을 해서 그 매뉴얼을 꺼내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알아보자. 또 얼마나 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하면서 발견된 매뉴얼엔 의도적으로 뜯어낸 것으로 보이는 자국도 남았습니다. 그거를 다 펼쳐놓고 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 필요한 부분만 급하니까 좀 뜯어버려 가지고 요거만 가지고 계산하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 매뉴얼 조각 가운데서는 무리에 비상 착륙하기 위한 절차도 일부 발견됐습니다. 메이데이 선언부터 사고 순간까지 드러나지 않은 6분 사이 조종사들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상 착륙을 대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취재진이 발견한 매뉴얼 조각은 정부 합동조사단이 수거해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어두웠던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도 2025년 첫 해가 떠오르고 유족들은 뜬 눈으로 새해를 보냈습니다. 참사자들을 기리기 위한 행렬 또한 더 커졌는데요. 봉사자들은 떡국을 유가족들에게 전달하기도 하고요. 전국 각지에서는 유가족을 위한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추모객들은 몇 시간을 기다려 조문을 하기도 하고 공항 담장에 손편지로 애도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가득한 손편지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편지 하나, 이 편지 속에는 이미 훌륭했고 충분히 잘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마음을 울리는 편지에 누리꾼들은 조종사의 친형이 쓴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지난해 연말, 2025년에 접어든 올해는 더 이상 눈물 짓는 날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처음엔 남쪽에서 북쪽으로 들어가는 1번 활주로로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착륙 실패 후 다시 떠올라 복행을 시도했고 이후 1번이 아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리는 활주로 19로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는 활주로를 북쪽으로 연장하는 공사로 첫 300m가 폐쇄된 상황, 차량 통행 등을 위해
기존 종단 안전 구역과 활주로 일부를 쓸 수 없게 된 건데 때문에 1번 활주로보다 짧은 2,500m에 불과했습니다. 사고 초기 활주로 시작부터 1,200m 또는 3분의 1 지점을 착륙 지점으로 추정했던 걸 감안하면 1km 남짓 미끄러지다 활주로를 이탈한 겁니다. 1번 활주로를 택했을 때보다 기체 충돌로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더욱이 2023년 준공 예정이었던 활주로 증설 공사가 예산 문제 등으로 2년 늦춰진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기장의 마지막 모습으로 추정되는 순간이 포착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고 순간이 담긴 영상이 공개된 후 한 누리꾼은 비행기 조정석, 콕핏의 마지막 순간을 주목했는데요. 확대된 사진에는 콕핏 유리창 안쪽으로 기장이 팔을 뻗어 머리 위쪽 패널을 만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린 누리꾼은 사고기 기장님의 마지막, 그 최후의 순간까지 콕핏 패널에 손이 일하며 당신은 최선을 다하셨으리라 믿는다라고 전했는데요. 누리꾼들은 동체 착륙은 너무 안정적으로 보였다. 모든 경험을 쏟아내 최선을 다하시고 충격 대비를 위한 자세를 취한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돌덩어리가 있다라고는 거기에 돌덩어리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했겠지만 담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했겠지만 거기에 돌덩어리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는 지난해 개량 공사를 했습니다. 흙과 콘크리트로 만든 둔덕에 다시 30cm 두께의 콘크리트 판을 깔고 그 위에 로컬라이저를 세웠습니다. 콘크리트로 이렇게 상판을 덮는다고 하죠. 안전성 뭐 이런 것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보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지난 2021년 공사 입찰업체에 제공한 물량 내역서를 확보해 확인해봤습니다.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의 기초보강 공사에 제곱 센티미터당 240kg 강도를 가지는 콘크리트를 사용하라고 규격을 정해놓았습니다. 가로와 세로 1cm 길이 면적당 240kg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건축 전문가는 건물을 세울 때 쓰는 수준의 강도라고 설명합니다. 수량은 약 53세제곱미터를 요청했는데 무게로 환산하면 대략 125톤에 달합니다. 이 정도 강도와 무게면 여객기가 상판하고만 충돌해도 파괴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안전지대를 침범을 할 때까지는 당연히 담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했겠지만 거기에 돌덩어리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당연히 못했다는 거죠. 심지어 실제 현장엔 상판 아래에도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던 만큼 여객기는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랙박스 중 비행 기록 장치는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을 밝힐 핵심 열쇠입니다. 네모난 전원 박스에 동그란 소화기 모양의 저장소가 붙어있는 형태인데 사고 후 두 부품이 분리되긴 했지만 모두 찾았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비행 기록 장치를 분석 컴퓨터와 연결할 커넥터가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경우 비행 기록 장치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에 보내야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통상 미국의 블랙박스 분석을 맡길 때 배편에 실어 보내는데 이러면 운송에만 많은 시일이 걸립니다. 항철이는 이번 참사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사관이 비행 기록 장치를 직접 들고 항공기에 타 미국으로 가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실제 비행 기록 장치를 미국에 보내게 되면 블랙박스 해독에만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 사고 원인 규명이 지연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블랙박스 중 비행 기록 장치는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을 밝힐 핵심 열쇠입니다. 네모난 전원 박스에 동그란 소화기 모양의 저장소가 붙어있는 형태인데 사고 후 두 부품이 분리되긴 했지만 모두 찾았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비행 기록 장치를 분석 컴퓨터와 연결할 커넥터가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경우 비행 기록 장치를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에 보내야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통상 미국의 블랙박스 분석을 맡길 때 배편에 실어 보내는데 이러면 운송에만 많은 시일이 걸립니다. 항철이는 이번 참사의 심각성을 고려해 조사관이 비행 기록 장치를 직접 들고 항공기에 타 미국으로 가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실제 비행 기록 장치를 미국에 보내게 되면 블랙박스 해독에만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 사고 원인 규명이 지연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없다면 대다수가 생존하는 기적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보는 전문가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둔덕의 설치 경위 등을 알기 위해 2023년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즉 방위각 시설